이제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사실 이 내용 중학교 때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.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다항식을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다항식을 전개할 때는 아래와 같이 분배 법칙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개할 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이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초록색 화살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본다면 자, x하고 x제곱이 곱해지죠. 그러면 x와 x제곱이 곱해지면 x세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x와 x가 곱해져서 x제곱, 그 다음은 x와 3이 곱해져서 3x가 됩니다. 그 다음 2하고 x제곱이 곱해져서 2x제곱 되고요. 자, 2와 x가 곱해지면 2x, 그 다음 2와 3이 곱해지면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다음에는 동요한끼리 묶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x에 대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관례죠. 그래서 보시면 여기 x제곱과 2x제곱이 동요항이고요. 3x와 2x가 동요항입니다. 따라서 x세제곱은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 x의 제곱, 2x제곱 계산해주면 3x제곱 되고요. 3x, 2x 더해주면 5x 됩니다. 그 다음에 상수항 6이 붙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뭐 이미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내용입니다. 따라서 바로 우리 예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여기 보면 대표 유형 2번입니다. 요걸 전개하시오. 즉 이건 다항식의 곱셈을 하시오 라는 뜻이 돼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전개를 해보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이제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곱해지면 2x의 세제곱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3x의 제곱 됩니다. 그 다음 요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x 제곱 되고요. 그 다음은 마이너스 3x 되고 한 번에 갑니다.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x 세제곱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고 3x제곱 빼기 2x제곱 계산해주면 플러스 x제곱 됩니다. 그 다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을 전개를 통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었죠. 이게 바로 다항식의 곱셈이 됩니다. 쉽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 유제 볼까요? 다항식 요거 곱하기 요거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물론 이걸 다 곱해도 됩니다. 그래서 정말로 전부 다 전개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서 x 5제곱의 개수가 뭘까 이걸 봐도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x 5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개될 때 x의 5제곱이 만들어지는 것만 관심 있게 보면 돼요. 그럼 예를 들어 5x 4제곱과 x 4제곱이 곱해지면 x의 8제곱이니까 우리의 관심 바뀌고요. 그러면 이 x의 4제곱과 누가 곱해져야만 x의 5제곱이 되느냐? 자, 보면 여기 있죠. x 4제곱과 x가 곱해져야 x의 5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것만 적어주시면 돼요.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35가 되고요. 그 다음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얘하는 더 이상 여기 얘네들과 곱해져서 x의 5제곱 만드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여기 이제 x 세제곱 보시면 되는데 x 5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x 제곱항을 찾아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이거 더 이상 볼 필요 없죠. 그 다음 여기서 x가 나왔죠. 그럼 얘랑은 x의 4제곱을 곱해야 x의 5제곱이 되는데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. 그럼 뭐가 되느냐? 8x의 5제곱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죠? 그 다음 더 이상 없습니다. 5제곱이 되는 건. 그 다음 여기 상수항과 x의 5제곱이 곱해져야 되는데 오른쪽에 x의 5제곱항이 없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. 그럼 x의 5제곱항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해주면 43이 되나요? 43의 x 5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x 5제곱의 개수는 43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모두를 다 전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, 즉 필요한 부분만 계산을 해서 계수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,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볼까요? 다항식 얘 곱하기 얘를 전개한 식에서 x제곱의 계수와 x의 계수의 합이 마이너스 2일 때 실수 k의 값은 얼마겠느냐, 이걸 묻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.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 x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.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?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왼쪽에서 x제곱항과 오른쪽에서는 상수항이 곱해지면 됩니다. 그래서 요렇게 곱해지면 kx제곱이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2x 요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플러스 4x제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 여기서는 3과 x제곱이 곱해지면 플러스 3x제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이외에는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죠.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냐 하면 k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? 요거 묶어 주시면 되겠네요. k 플러스 7의 x제곱, 그래서 x제곱항의 계수는 k 플러스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는 우리가 x항의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요. 자, x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x와 여기서 상수항 k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kx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에 상수항과 여기에 x항, 즉 3과 마이너스 2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따라서 얘네들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.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x제곱의 계수 k 플러스 7과 x의 계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된다, 이겁니다. 그러면 더해 주시면 되죠. k 플러스 7 그 다음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. 이 결과가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k 값 구해주시면 k는, 자, k가 우변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2가 좌변으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얘는 1 플러스 2가 되면서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?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간단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세 다항식 A, B, C에 대해서 자, 다항식 사이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A 다항식의 B를 곱하나 아니면 B 다항식의 A를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. 이건 뭐 실수에서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. 그 다음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. A, B, C를 곱하는데 A,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혹은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하나 똑같다라는 거 결합법칙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, 그 다음 분배법칙도 됩니다. 그래서 A에 B 플러스 C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. AB 더하기 AC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. 만약에 A 플러스 B에 C를 곱한다 그러면 요렇게 분배가 돼서 AC 더하기 BC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우리 그 전개하는 과정과 지수법칙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.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러지 할까봐 제가 여기다 예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세 다항식 A, B, C에 대해서 A, B와 B, A를 실제로 곱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같아진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. A, B, C에서 A, B를 먼저 곱하고 C를 나중에 곱하나 B, 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그거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끔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. 선생님, A,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는데요. 이 C가 이런 식으로 앞에 곱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요 1번입니다.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. 그래서 A, B 곱하기 C나 C 곱하기 A, B나 똑같다라는 걸 1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요거는 이제 A에 B 플러스 C를 곱하나 AB 플러스 AC를 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이것도 A 플러스 B에 C를 곱하면 AC 플러스 BC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루한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한 번씩 꼭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. 됐죠?
자, 이번 시간에 우리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. 게다가 교환법칙, 결합법칙, 분배법칙 성립하는 것도 실수에서 다 그것들이 성립한다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항식으로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됐죠?